신비로운 옥종호의 물안개와 드넓은 푸른 초원에서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는 젖소. 이 이국적인 정치 속에서 한국 치즈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고 있는 곳. 한국 치즈를 지키기 위해 48개 낙농 농가가 뜻을 모아 명품 원유와 치즈를 생산하고 있는 전라북도 임실군. 이곳에선 어떤 부자 농부를 만나게 될까요? 발길 닿는 곳곳 사방에서 들리는 양들의 울음소리. 정작 인기척은 전혀 없는데. 계세요? 사냥들아, 우리가 맞게 찾아왔니? 잘 찾아왔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국 농업방송에서 나왔는데요. 예. 저희 사냥 몇 마리나 키우시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 애기들까지 해서 50마리 정도 지금 키우고 있죠. 아담하고 소박한 부자농부의 사냥 축사. 아기 사냥을 출산하고 사냥료를 아낌없이 내어주는 암컷 사냥이 대부분인데, 그리고 이 50여 암컷들을 책임지는 유일한 수컷은 한 마리가 전부입니다. 이 개체수로 매출이 과연 얼마나 나올까요? 연 매출 5억 정도 올리고 있습니다. 연 매출 5억을 올리고 있는 심연섭 부자농부를 소개합니다. 어떻게 매출 5억을 올릴 수 있는지 부자농부의 일거수일투족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뭔가 비밀이 있다고. 넌 아니? 알면 좀 얘기해 줄래? 한적하고 여유로운 사냥들의 아침. 그와 달리 사냥들의 아빠 부자농부는 얘들이 좀 축축한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좀 폭신폭신하게 잘 생활할 수 있게 깔집 좀 깔아주니라고요. 얘들도 또 쾌적한 환경을 또 유지하니까 이렇게 이제 노력을 해야죠. 아하, 먹이를 준다기보단 젖은 땅에 마른 깔집을 깔아준 거군요. 푹신한 곳에서 밥도 먹고, 하하, 그야말로 일석이조네요. 그런데 깔집에 달려들지 않고 높은 데서 친구들 쳐다보는 이 녀석, 외모가 아주 독특한데요. 근데 얘는 왜 색깔 달라요? 하얀색이 자연엔종, 그다음에 이렇게 검정색의 얼굴에 띠가 2개 딱 얼굴에 있는 것이 알파인종. 품종은 기본, 게다가 하나하나 함께 보낸 세월을 더 많이 기억하고 있는 부자농부. 우리 할머니 나이가 최고 많은 5살짜리 돈을 많이 벌어줬는데 지금 저 관절이 좀 안 좋아서 양 나이 5살이면 사람 나이로 따지면 몇 살쯤 될까요? 한 80세 이상. 저희는 이렇게 이게 나이가 먹어서 혹시 이제 수명을 다 하게 되면 이게 안 팔고 다 이게 장례를 치러줘요. 팔지 않고. 힘든 시절 먹고 살게 해준 사냥들, 가족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가족 같다 보니 사냥 특징도 파악하게 돼 수컷 다루는 법도 알게 됐다는데요. 이 순놈을 따로 관리를 해야 요 사냥류의 유질이 또 높아집니다. 유지를 위해 수컷을 따로 관리한다? 이제 그 순놈에서 이 고유의 사냥의 냄새가 나는데 그거를 이제 엄마 양하고 같이 키우게 되면 그 냄새가 이제 몸에 배고 우유까지 이 향이 배게 돼요. 그러면 이제 유질이 아주 떨어지는 거죠. 근데 지금은 같이 있는 건 어떻게 같이 있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그 시집을 안 간 아가씨들 양들이어서 이제 젖을 짤 일이 없으니까 이제 같이 있어도 되고 또
발정이 오면 이제 아가씨 시집을 보내야 되니까 이제 이게 시집 보내는 방으로 지금 쓰이고 있죠. 50여 마리의 암컷을 거느리기 위해 그만큼 잘 먹어 농가의 부축적에 막강한 책임을 안고 있다고 합니다. 잘 먹이는 것이 잘 키우는 것의 기본인 축산농가. 부자농부 움직이는 뒷공무리를 쫓아 애원하고 재촉하는 듯한 사냥 무리들. 비싼 풀이 들어왔네. 대표님은 바라보고 있는 걸죠, 얘네? 먹이 달라고 하는 거죠. 사냥 배꼽시계 더 울기 전에 서둘러 움직이는 부자농부. 그가 찾아든 것은 큰 비밀 포대. 건초가 가득한 포대자루째 들어 구유에 쏟아줍니다. 건초만 있지 않아 보이는데 괜찮은 건가요? 사람이 먹는 비빔밥하고 똑같은 겁니다. 비빔밥이랑 똑같다고요? 이거저거 엄청 많이 들어갔다는 건데 어떤 것들이 들어갔나요? 곡물도 들어있고 풀과 또 영양소들이 이렇게 많이 다 들어있는데 얘들이 이제 그 편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싱을 해서 이 TMR이라고 하는 거를 먹이고 있죠. 혼합사료 TMR을 주고도 마른 건초를 챙겨주는데 그러라. 그 위에 얹어주는 부자농부. 그런데 흔히 보는 황급색 건초가 아니라 포르색 건초를 사용하는 이유가 또 있나요? 푸른 건초를 먹여야 이 영양소가 그대로 살아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죠. 이렇게 얘들이 이제 배 불리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이만 생각하고 싼 건초를 허투루 먹일 수 없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우유가 바로 이제 생산을 해서 가공을 하기 때문에 이 소비자분들이 되게 우유가 다르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게 먹이에 따라서 이 그런 맛이 좌지우지하죠. 되게 좋아하잖아요. 값싼 먹이에 좋은 원유가 나올 리 없다고 믿는 부자농부. 좋은 우유를 얻기 위해 잘 먹이는 일에 진심을 다합니다. 사냥 먹이를 먹이다 말고 통 하나를 들어 큰 통에 갈색 액체를 덜어넣는 부자농부. 대표님, 그거는 뭐예요? 이거는 우유를 잘 내리게 해주는 저만의 비법입니다. 사냥류를 잘 내리게 하는 비법이요. 입구를 살짝 막고 건초에 골고루 살살살살 사사사사 뿌려주는데요. 이 액체가 어떤 영향을 주는 거죠? 소화 기능을 도와서 장내에 있는 미생물을 활발하게 해주고 또 그 활발하게 해주는 그 영양소를 섭취함으로써 우유도 좋은 우유를 생산하고 맛있는 원유가 생산되는 도와주는 미생물입니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양질의 사료와 미생물로 1등급 사냥류를 생산하라. 잘 먹이고 잘 소화시키는 일까지 오직 사냥류 생각만 하는 부자농부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개 쑥 빼고 사냥들이 먼저 알아채고 기다리는 게 있나 본데요. 빗소리처럼 경쾌하게 떨어지는 먹이 소리에 자동적으로 고개 떨구는 사냥들. 이거 뭐예요? 이게 우리 아이들의 영양제입니다. 곡물부터 시작해서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재료부터 소스 비법, 디저트까지 마치 고급 요리 풀코스를 본 기분입니다. 이러니 털빛에도 윤기가 짜르르 건강하게 자랄 수밖에요. 하하, 그렇게 맛있어. 이미 충분히 배불리 먹인 것 같은데 또 다른 먹이가 아직 남아있나요? 정체불명의 진 액체를 통에 담고 미생물을 또다시 담아 섞는 부자농부. 이걸 또 사냥들에게 먹이는가 했더니 이번엔 축사에 분사를 해줍니다. 미생물이 이제 체내에도 활동을 해서 도움을 주지만 첨가를 함으로써 발효도 잘 되고요. 가스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이제 쾌적한 그 공간에서 살게 되는 거죠. 유청 속
유산균을 미생물에 섞으면 미생물 발효를 더 활발하게 해줘 사냥의 장내 환경을 더 건강하게 해줄 뿐 아니라 불쾌감을 주는 축사 냄새도 잡아주고 바닥 토양 환경을 개선해줘 병해충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유산균을 결합한 친환경 미생물 하나로 사냥의 안전을 한꺼번에 확보했네. 오전 내내 잘 먹고 사냥들의 소화도 다 됐을 무렵 암컷 사냥 우리의 문을 여는 부자농부. 그 순간 암컷 사냥들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곤 하나 둘씩 익숙한 듯 부자농부의 탕탕탕 소리에 맞춰 문 밖으로 나서는데요. 이렇게 순하게 말을 잘 듣는 사냥 어디 가는가 했더니 차규실 앞에서 대기표 뽑고 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 열어주자 서둘러 자리 잡는 사냥. 젖지 않는 사냥들은 서열이 분명하여 서열 1순위 암컷 사냥이 자리를 잡고 나면 다음 서열 순서대로 질서 있게 차규대에 자리를 잡는다고 합니다. 사냥들의 차규 시간이 늦어지면 사냥의 스트레스를 받고 유량도 줄어들기 때문에 적시에 맞춰 차규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마사지 후 차규기를 꽂을 때도 컵 안으로 공기 유입을 최소화하도록 수평이 되게 해야 한다는데요. 젖소는 4개 꼭지가 있는데 양은 2개만 있어요. 근데 이게 짜는 유니트가 좀 다르죠. 차규는 기계로 하지만 차규를 하는 동안 부자농부는 잠시도 눈을 떼지 않고 사냥의 행동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뒷발을 차는 한 녀석. 지금 모르신 분이 오니까 얘들이 그냥 불안해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차규를 하는 동안 최대한 스트레스를 적게 하는 건 관건. 나 예민하다며. 사람의 모유와 단백질, 지방 구성이 비슷한 사냥류. 사냥 한 마리에서 하루 생산되는 양은 얼마나 되나요? 젖소에 비해서 사냥류는 우유가 10분의 1밖에 안 나와요. 아주 그냥 적은 양이죠. 하루 2차례 귀한 사냥류를 내어주는 25마리의 암컷 사냥들.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차규를 하고 나서는 사냥들 아주 몸이 그냥 가뿐해 보입니다. 그럼 25마리 사냥류 생산 수익은 얼마나 될까요? 지금 오늘 생산된 양은 이 정도면 30kg 정도 나오고요. 한 300만 원 정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30kg에 300만 원? 풀리지 않는 부자 비법을 쫓아 부자농부를 찾아 나선 제작진. 그런데 난데없이 트로트를 끌고 등장한 부자농부.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거는 로타리 작업을 하는 건데 우리 소들의 축사 환경이 좋아지게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지금 톱밥이 깔려 있는 건데 톱밥을 또 오래 사용할 수가 있죠. 사냥 아빠 부자농부가 트랙터를 끌고 찾은 곳은 젖소 농장. 아니, 사냥 키우신다더니 젖소까지 키우는 이유가 있나요? 사냥은 냄새가 나는 것이 이제 단점이에요. 특유의 냄새가 본연에 있어요. 거기에 이제 젖소를 도입을 하게 됐죠. 사냥류 특유의 냄새를 잡기 위해 젖소를 도입하게 됐다? 이것이 연매출 5억의 비법이라는데. 성공 비법 두 번째, 사냥류와 우유를 배합해 부가가치를 높여라. 왔어요. 왜 이렇게 늦었어? 늦잠 잤어. 오늘 시간 많이 늦었다. 어제 얼른 하자. 네. 누구세요, 사장님? 우리 후계자입니다. 딸이면서 후계자이죠. 안녕하세요. 평상시에 이렇게 아버님 많이 도와드리세요? 네, 이제 곧 있으면 제가 해야 되니까 열심히 같이 일하고 있어요. 뭐 제 강요가 아닌 스스로 선택을 해서 아빠 엄마와 같이 하겠다 해서 스스로 축산과도 지원해서 갔고 졸업을 해서 이제 저희 곁으로 이제 왔는데 힘들었던 것이 싹 녹아내리는 그게 정말 행복입니다.
한창 꾸미고 친구들 만나기 좋아할 때 헐렁한 작업복에 고무장화 씨는 27의 젖소 후계자. 그런데 정작 다은 씨는 이 소들과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하고 가장 행복하다고 하나요. 본인 체구보다 한참 큰 젖소 30마리를 힘들이지 않고 금세 우리 안에 넣는 다은 씨. 어려서부터 보고 배운 준비된 후계자. 하하, 맞네요, 맞아. 소가 이렇게 막대기를 들고 있으면 막 때리지는 않는데 이렇게 탕탕탕 치면 이 소리에 다들 이렇게 들어가요. 그 탕탕탕 소리에 얌전히 일렬횡대한 젖소들. 다울이 무서우매. 그러나 고집쟁이 젖소를 만나면 다은 씨 카리스마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다은 씨가 아니죠. 작은 체구지만 깡으로 10배가 넘는 등치의 젖소를 끝내 들여보냅니다. 고집불통 젖소가 들어선 곳은 차규장. 확실히 사냥 차규장 크기와 차이가 있죠. 400kg의 몸집이 차규장의 자리를 잡으면 지체 없이 오염됐을지 모를 유두에 고여있는 우유를 짜버리고 유착기를 꽂아줍니다. 손놀림이 아주 프로, 정말 빠르네요. 힘들질 않아요? 힘들지는 않은데 가끔 얘네들이 놀래갖고 발로 찰 때 번호랑 생김새랑 다 외워가지고 얘가 발을 차는 손지 안 차는 손지 외워놨다가 조금 조심해서 짜요. 다운이 언니 나 발로 안 차요. 농장에서 체득한 내공 20년 차. 그 다은 씨 손에서 젖소 우유가 채워져 나갑니다. 14리터째 나오고 있어요. 보통 한 번 짤 때 15kg 정도 나오니까 하루에는 한 30kg 정도 나와요. 하루 2번 따를까요? 네. 젖소 한 마리의 하루 원유량이 사냥 25마리의 오전 원유량이네요. 사냥류와 섞을 우유는 이동 차량에 실린 원유 냉각기로 직행. 과정을 최소화하는 게 오염 노출 예방의 노하우라네요. 원유통에 남은 우유도 부자농부 그냥 지나가는 길이 없습니다. 소독한 대야 가져다 마지막 우유 한 방울까지 챙기는 부자농부. 탈탈 털어 냉각기에 옮겨 담는데요. 그렇게 쫙 짜낸 우유 하루 총 생산량은 얼마나 되나요? 하루 짜면 500kg 정도 나오죠. 알차게 실은 우유를 싣고 서둘러 이동하는 부자농부. 대체 어디 가시는 겁니까? 대표님 여기는 어디예요? 아, 여기는 우리가 요구르트와 치즈를 만드는 비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해썹 인증을 받은 부자농부의 가구 공장. 직접 생산한 원유만 가공 판매하는 임실 낙농농가의 규정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고 하네. 업체가 지금 요 정도 이야기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우리 목장 공장의 공장장님이시고 우리 안식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공장장이라고 하시는데 오늘 어떤 역할을 하고 계세요? 저요? 네. 우유만 갖다 주면 다 치즈로 만들어 드립니다. 하나 둘 세 통. 남편 심효소 부자농부가 가져다 준 원유입니다. 오늘 아침에 짠 뽀얀 원유. 그런데 그건 사냥류예요? 우유예요? 사냥젓이에요, 사냥젓. 영양 높은 사냥류 30kg이 냄새 잡는 우유통에 들어가는 순간 이 황급 조합 비율 어떻게 되죠? 네? 젖소의 젖 9, 사냥류 1, 9대 1의 비법입니다. 맛있는 요거트야, 만들어져라. 맛있어져라. 우리 몸에 좋은 유산균. 요거트를 만드는 과정에 유산균을 넣어서 당에 굉장히 튼튼해지게 유산균을 넣어주죠. 유산균까지 넣어주면 이제 시간이 해결해 줄 일. 과연 4시간 후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이제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맛있는 요거트가 만들어져라 하고 기다려주면 됩니다. 그렇게 4시간이 지나고
우유 9, 산양유 1, 유산균까지 혼합했던 원유는 이렇게 묵직한 요거트가 됐습니다. 우유에 산양유를 섞은 요거트의 맛은 어떤지 너무 궁금한데요. 더 깊은 맛이 나고 진한 맛이 있어요. 산양유가 모유 성분에 비슷하잖아요. 우유를 못 먹는 사람도 산양젓을 먹으면 소화 흡수를 잘한다고 해요. 새벽 원유 생산부터 가공은 물론 납품 판매까지 모두 하루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매출은 어떻게 될까요? 뭐 연간 하면 한 2억 2천 정도 매출을 올리죠. 산양 요거트 가공 판매로 연매출 2억 2천만 원. 역전의 부자농부의 법칙, 일은 끝나야 끝나는 법. 사장과 젖소의 아빠 심요섭 부자농부의 일과도 아직 진행형입니다. 제품을 싣고 급히 이동하는 부자농부. 차량이 향한 곳은 목장길은 아니고 시내길입니다. 어디를 가는 걸까요? 요구르트 왔습니다. 요구르트 왔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잘 드시고 계시죠? 덕분에 잘 먹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양유가 10% 첨가된 요구르트라 그런지 하여튼 더 고소하고 더 맛이 좋은 것 같아요. 신선한 목장 우유의 건강함을 그대로 전해주고 싶은 마음에 근거리 고객들에겐 직접 배달을 해준다는 부자농부. 이번 고객은 알록달록 예쁜 건물에 어울리는 아이들 같죠?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유만 들어오는 거 맞죠? 오늘은? 네네. 네. 안녕. 우유가 참 고소하고 맛있어서 우리 친구들이 잘 먹어서 좋아요. 한참 좋은 거 먹고 쑥쑥 커야 하는 우리의 미래 아이들. 네, 기다리면 선생님 주세요. 아이고 잘 먹네. 아이고 예뻐라. 우유 진짜 맛있어요. 정말 맛있게 먹어주는 이 자체가 뭐 고생이 싹 사라지는 그런 행복. 하하, 보는 저도 다 행복해집니다. 이 행복이 기농의 첫 순간부터 이루어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금은 가족 같은 이 녀석들을 전혀 몰라 쩔쩔매던 그냥 도시 사람이었습니다. 대기업의 유통업체에 납품하는 그런 영업을 했었습니다. 유기농 농사를 지어볼까 하고 마음을 먹고 내려왔죠. 먼저 기농한 형의 제안이 마음의 동요를 일으킨 원인이었습니다. 위아래로 치여 지쳐가던 회사 생활. 사람 말고 자연에서 작물을 키우면 이보다는 더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하지만 농사를 짓다가 이제 성격에 전혀 맞지 않고 그래서 결코 쉽게 볼 일이 아니었습니다. 유기농 채소 농사는 그대로 실패를 맛봤습니다. 그동안에 벌었던 자금도 다 까먹고 도저히 농촌에서는 살 수 없는 상황이 왔죠. 임실의 치즈가 유명해진 거는 지정원 신부님께서 사냥 2마리로 그 치즈를 만들기를 시작을 하셨거든요. 저도 사냥 2마리를 구입을 해서 사냥을 2마리를 키우기를 시작을 했죠. 벼랑 끝에서 손을 내밀어 준 곳은 임실의 낙농업 축산회사. 축산업 컨설팅 업무를 7년간 하고 나니 농장 운영 기회까지 찾아왔습니다. 도시에서 무심히 먹던 우유 한 방울이 점차 소중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한 방울의 우유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500방울의 피가 필요합니다. 500방울이 그 심장 박동을 통해서 온몸에 회전을 해서 한 방울의 우유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사람이 도저히 만들 수 없는 정말 소중한 우유죠. 그 우유를 남기고 버릴 수가 없어 치즈 가공을 공부했다는 부자농부. 여기는 맛있는 치즈, 이게 숙성 치즈라고 하는 건데요. 이 숙성을 시켜야 제맛이 나는 치즈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조장고 한편 두부판 같은 널따란 치즈들이 가득한데요. 부자농부가 스위스 연수에서 직접 배워온 치즈라고 합니다. 두 가지의 이제 숙성 치즈가 있어요. 얘는
스위스의 베르크라고 하는 치즈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산치즈라고 이랬죠. 그리고 이거는 콜비치즈. 콜비치즈 영국식 치즈입니다. 이거는. 얘는 지금 1년 정도 숙성을 시켜야 최고의 맛을 낼 수 있고 콜비치즈도 짧아야 2, 3개월. 그래야 치즈의 풍미가 더해진다고 하네요. 그 시각 공장장 아내 유덕작 씨는 이도 응고 요소를 넣어주는데 맛있게 잘 만들어져라. 우유에 응고류를 넣고 뒤집어지기를 여러 차례. 살짝 연두부처럼 몽글해진 원유가 치즈가 되는 과정입니다. 치즈를 만드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시간, 온도, 기다림, 발효를 기다려줘요. 더 큰 응고 덩어리를 변신 중인 우유는 오늘 생산량의 남은 200kg입니다. 아까 이 솥단지로 하나 있었죠, 우유가. 자, 치즈가 되는 거는 요만큼만 치즈가 될 수 있어요. 4덩어리 나왔어요. 이게 다라고요? 유청이라는 수분이 90% 빠지면 치즈 분량은 10% 전부. 그 귀한 치즈를 자르고 또 자르는 유덕자 씨. 기껏 덩어리를 만들어 놓고 이 자르는 이유가 뭡니까? 뜨거운 물에 잘 녹아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와, 마치 밀가루 반죽 같은데요? 탱글탱글 치즈 반죽이 완성되면 가래떡처럼 쭉 늘려주는데요. 숙련된 기술로 굵기를 일정하게 만들어줍니다. 아이고, 이 탄력이 얼마나 좋은지 이렇게 늘려도 자르기 전엔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찢어 먹는 치즈. 아하, 이게 스트링 치즈군요. 치즈결 예술이다. 치즈가 오늘 잘 만들어졌네. 네, 잘 만들어졌어요. 200kg의 우유가 치즈가락으로 변신 완료하면 이제 소비자에게 나갈 막바지 채비를 합니다. 일정한 길이로 잘라 남아있는 수분을 살짝 빼주는데요. 이젠 이 치즈 하나 먹을 때 10배의 원유량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렇게 치즈 표면이 꼬드득해지면 낱개 진공 포장. 진짜 손이 많이 가네요. 매출은 어느 정도 나오나요? 치즈 종류로 따지면 한 2억 5천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사냥 농가 수익 총정리. 사냥 요거트 2억 2천만 원, 젖소 우유 3천만 원, 젖소 가공 치즈 2억 5천만 원까지 연 매출 총 5억 원. 심효소 부자농부의 비법 첫 번째, 양질의 사료와 미생물로 1등급 사냥류를 생산하라. 두 번째, 사냥류와 우유를 배합해 부가가치를 높여라. 성공 비법 확인 완료. 푸른 초원 위에서 뛰노는 젖소들과 사냥들 그 우유를 가지고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이 저희도 꿈이기도 합니다. 좋은 먹이가 좋은 원유가 된다는 신념으로 사냥들을 가족같이 돌보는 심효소 부자농부. 그 선한 양심을 역전의 부자농부가 응원하겠습니다.